이렇게 싹 돌리게 되면은 짜잔! 듀얼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유타폰 안녕하세요. 말방구 심식 프로서 딴뜨공 드리겠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엔 말방규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맞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바로 듀얼 그립 스마트폰 요타폰 3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짠짠! 오 요타폰 3 맞습니다. 요타폰 3. 근데 요타폰 3를 리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영상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말방구 브로 여러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20분께 정말 소소하지만은 GS 편의점 상품권 5,000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말방구 심을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행복이라도 주말에 말방구 영상을 보면서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영상마다 이 소소한 이벤트는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방구 브로만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요타폰 3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요타폰 3가 것입니다. 짜잔 짠 뿅 맞습니다. 요타폰 3 솔직히 출시한 지 1년이 넘은 스마트폰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구매한 이유는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 전자잉크 패널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판매가 37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리뷰하려고 보니까는 가격이 금세 또 올랐더라고요. 한 45만원대 또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anyway 아무튼 일단 박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상당히 독특해요. 일반 책, 수학의 정석을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학의 정석과 같은 두꺼운 책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요 밑에 있는 띠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진짜 책 한 권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짜라랄랄라 슝. 오, 진짜 책 같아. 이 재질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타3라고 쓰여있는데 밑에는 아쉽게도 중국어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케이스는 상당히 만족스럽기는 해요. 재질도 야 이거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열고 놨더니 여기 안에 이렇게 스마트폰 요타폰 3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죠. 오, 요타. 자, 그러면 하단에는 바로 구성품 박스가 들어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설명서 및 보증서가 들어있겠죠.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성품으로는 요타폰 3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품질 보증서 역시 다 중국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AS가 되지가 않습니다. 망가지면 버리거나 중국으로 넘어가서 AS를 받아야 되겠죠. 구성품으로는 C타입 케이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폰이 나오는데요. 이어폰 역시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5mm 이어폰 단자가 아니라 USB-C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3.5mm 이어폰 젠더를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두 가지 사이즈의 이어 팁을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각져 보이는 디자인의 충전 어댑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지코를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갤럭시 S7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물론 엣지 부분은 S7과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상단과 하단 그리고 가운데 홈 버튼 타입이 거의 갤럭시 S7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타폰 시리즈가 다 그렇듯 이 제품 역시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 이처럼 전자잉크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하나를 사용을 해서 5.5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후면부는 5.2인치 전자잉크 패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1년이 지난 지금이라 할지라도 스펙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활용도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이즈의 경우에는 153.6mm, 75.2mm, 두께는 약 7.9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중량은 약 170g으로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대비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립감 역시 한 손으로 잡았을 때 나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의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 625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메모리는 4GB 그리고 스토리지는 64GB가 탑재가 됐는데요. 뭐 옵션에 따라서는 128GB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전면 5.5인치 FHD 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후면부는 5.2인치 전자잉크 패널이 탑재가 됐습니다. 전작인 요타폰 2에 비해 전면부와 후면부 디스플레이 사이즈의 갭은 상당히 줄여서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사용하는데 나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배터리는 3200mAh 내장용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7.1 버전이 탑재가 됐고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4.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1300만 화소 카메라, 후면은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후면부보다 전면부 해상도가 더 높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유심은 듀얼 유심을 지원을 하고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하면서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요타폰 2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타폰 3의 경우에는 중국 ZTE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중국 냄새가 납니다. 위챗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플들이 중국 어플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구글 스토어가 아니라 앱 스토어가 별도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앱 스토어는 애플 거 아닌가요? 아무튼 앱 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를 받아서 실행을 시켜봤는데 이렇게 튕겨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조차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혹시나 몰라서 카카오톡을 검색을 해봤더니 카카오 스토리까지는 나오지만 카카오톡은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카카오톡 역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요타폰 3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실제 제가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를 돌려본 결과 72,237점이 나왔습니다. 뭐 이게 1년이 넘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이 스마트폰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프로세서는 34,264점, GPU는 12,684점, UX는 2487점, 그리고 램과 스토리지는 4,802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성능은 어떨까요? 후면 1200만 화소 카메라, 제가 실제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본 결과 피사체의 아웃라인이 흐리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노이즈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전면 카메라는 어떨까요? 후면 카메라보다 100만 화소가 높은 1300만 화소 카메라, 뭐 어두운 환경 속에서 나름 촬영을 해봤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바로 전자잉크 패널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보면은 스마트폰을 돌리는 듯한 모양의 어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돌리게 되면은 짜잔, 지금부터는 터치가 가능해집니다. 후면 디스플레이를 터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타폰 3의 경우에는 전면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미러링 해주는 기능을 빼버렸습니다. 요타폰 2까지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전자잉크 패널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역시 내가 직접 내 셀카를 보듯이 촬영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고요. 게임을 할 경우에는 전자잉크 패널로 게임까지도 가능했었는데요. 요타폰 3는 그런 기능을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정도 그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중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글을 읽거나 전자잉크 패널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 중국어를 모르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킨들 스토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처럼 모두 다 중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제한을 많이 걸어두다 보니까는 요타폰 3는 그냥 중국 내수 전용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럼 배틀그라운드는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배틀그라운드를 실행시켜 봤습니다. 이게 글로벌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는 구글 계정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로그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72,000점대 벤치마크 점수.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배틀그라운드가 뭐 원활하게 구동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설정 옵션만 잘 조절하면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는 즐길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요타폰 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듀얼 스크린, 듀얼 그래 스마트폰, 요타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가 37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40만원대가 훌쩍 가격이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나오는 보급형보다도 성능이 확인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타폰 3는 요타폰 2와 달리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제작된 스마트폰입니다. 요타폰 2와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중국향 스마트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팅을 해야 하고요, 커스텀을 설치한다는 등의 별도의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글 지원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다른 건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뒷면에 있는 전자임금 패널 자체는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적합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요타폰 3를 루팅을 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직접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서 리뷰를 했던 요타폰 3,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면 여러분도 말방구 무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비하고 재밌는 데크 이야기 말방구 실험실, 주말에는 말방구.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서 딴트고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